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오는 10일부터 제324회 정례회에 돌입합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인데요.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 역시 국민의힘이 맡게 될 전망입니다. 후반기 의장의 도전 의사를 밝힌 의원은 3선인 최호정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재선의 남창진 부의장, 박중화 교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의장은 당내 경선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로 최종 결정됩니다. 시의회 안팎에선 최초의 여성 의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는다는 관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2석입니다. 기존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석씩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선거엔 후보를 내지 않고 부의장 선거에만 후보를 내기로 하고 3선의 김인재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관심입니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11석, 현재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8석, 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새로 선임될 양당의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와 동일하게 3석을 노리고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뽑히고 상임위원장 부분도 이제 전반기하고 똑같이 할 거냐 아니면 뭐 이견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협상이 될지 모르니까 관례대로 한다면 뭐 3석 정도 가져오는데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의원 간 물밑 경쟁 역시 치열합니다. 국힘에선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초선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초선이 꼭 뭐를 해야 된다, 재선이 뭐를 해야 된다 원래 정해진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데 일단 전반기에 재선 인상들이 다 상임위장 이상을 했으니 또 초선자한테도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의회는 늦어도 의장단 선출 법정 기한인 25일엔 본회의를 열어 의장, 부의장 선출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4년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제11대 서울시의회. 남은 2년 동안 누가 시의회를 이끌어가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참신한 기사를 작성할 명예 기자를 모집합니다. 명예 기자는 구정에 관심이 많고 현장 취재와 기사 작성, SNS 활용이 가능한 60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년으로 기고문이 채택될 경우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12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 구민은 오는 21일까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접수하면 됩니다. 양천구 어르신 소식지 시니어 플러스는 지난 2020년 12월 발간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4호가 제작됐습니다. 은평구가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반려동물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은 동물보건사와 펫시터 직업 전문 과정으로 운영되는데요. 교육 대상자는 반려견 전문과 관련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으로 경력 보유 여성과 미취업 청년을 우선 선발합니다. 교육은 6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7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은평구가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5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인데요. 선발된 대학생들은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배치됩니다. 선발 인원 중 3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녀를 우선 선발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1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은 7월 1일부터 27일까지며 하루 5시간을 일하고 137만 원을 받습니다. 은평구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11월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하루 2회씩 진행되는데요. 심폐소생술 이론과 실습,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평일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요 가족안전 캠프 또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데요. 그런데 최근 골목길 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주민 반대가 많은 지역은 사업지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강동구 둔촌 2동도 반대 민원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주민들은 사업 해제 검토는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원 25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른 주민 300여 명이 피켓을 들고 강동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둔촌 이동 모아타운 사업이 원점 재검토될 수 있다는 소식에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모아타운 해체 검토 철회하라! 철회하라! 주민들이 구청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공무원들이 막아서면서 한때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곳에 주택 1,100여 가구와 공원,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올해 3월 구청으로부터 연번 동의서를 발급받아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조합 설립 동의율은 60%. 그런데 최근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부 반대 민원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외지 투기 세력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유, 살고 있는데 왜 해가지고 뭘 준다는 거, 그 아파트를 두 채를 준다, 뭐 한다, 거짓말만 하고. 나이 먹어서 우리들 80 먹은 사람들이 이거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이걸 꼭 뺏어 먹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지만 모아타운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주차난과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 집과 집 사이에 도로가 불과 3m, 4m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나 기타 등등 불이 났을 때 들어올 수도 없고 일종의 나홀로 아파트 지역으로만 그냥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낙후된 곳으로 남게 되거든요. 찬성과 반대 민원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강동구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갈등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둔촌동 모아타운 관련해가지고 지금 찬성하고 반대가 굉장히 좀 극심한 상황입니다. 반대하시는 측은 반대하는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은 토지등 소유자가 많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방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투기 세력 유입의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이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 했을 때 일부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다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사건 파악을 면밀히 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투기 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아타운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지역에선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갈등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은 총리실 산하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인천 상공회의소와 인천 경실련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도 쓰레기 매립지 현안을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환경부 장관이 대체 매립지 확보 불발 시 폐기물 발입량을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대체 매립지 공모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매립지 현안을 외면한다면 대대적인 거리 행진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6월 25일 마감을 앞두고 응모 지방자치단체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는 7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결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도시별 유치계획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되는 PT에는 인천을 비롯해 제주와 경주가 참여합니다. 인천시는 국제회의 개최 여건이나 숙박 수용 능력, 공항시설과 교통 여건, 경호와 안전 여건 등 전반적인 지표에서 경쟁 도시인 제주와 경주를 압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종복 시장도 외교부 PT에 직접 나서 이런 내용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 총회와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국제행사 성공 개최 경험을 내세워 APEC 목표 실현 최적지는 인천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접수를 개시한 지 한 달 만에 신청자가 3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는 만 6세 이상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더 경기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정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해 횟수 무제한, 청년 나이 확대 등 경기도의 혜택을 더하고 6세에서 18세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개편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용한 교통비를 분기별로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돌려받게 됩니다. 경기도의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정동진에서 현장 정책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현장 정책회의에는 양호식 위원장과 김미숙, 이영주, 장한별 의원들이 참석했는데요. 현장 정책회의에서는 지방의회 혁신 사례를 주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 주희진 센터장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혁신특위는 자체 세미나를 개최해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혁신안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혁신특위는 합의안에 대해 의원총회에 보고 후 6월 내 혁신특위를 개최해 관련 자치법규 개정 등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박유진 의원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승진 적체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와 함께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 해소 등을 촉구했는데요. 박 의원은 전체 소방공무원의 85%가 7급 이하로 구성돼 있는 조직 구조 때문에 30년간 근무를 해도 정상적인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조직 내 사기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조구급 활동비 지급 예산 30억 원을 확보하고 경찰과 동일한 4조 2교대를 도입해 소방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여름철 폭염 등에 대비해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는 우선 오는 9월 30일까지 하절기 보호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한여름에 해당하는 7월과 8월을 집중보호기간으로 설정했는데요. 특히 집중보호기간에는 폭염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해 주 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무더위 쉼터 개방 등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활동팀은 얼음물이나 냉방 물품 등을 지원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긴급 구조 및 의료 서비스도 함께 병행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16일 개막한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에 다녀간 방문객이 행사 18일 만에 26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정원 박람회는 올해 뚝섬 한강공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는데요. 박람회에는 전문가는 물론 시민과 학생, 기업 등이 참여해 76개의 정원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정원이 단순히 감상하는 공간을 넘어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계속 존치하는 정원인 뚝섬 시민대정원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